속보, 국내파 감독들의 뼈있는 한마디 제 생각에 이강인은? 국내파 레전드 감독들의 뼈있는 한마디 초토화. 승승장구하는 PSG가 이번 주말 스타드 렌을 만난다. 28일 오전 4시 지하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2024에서 2025 시즌 리그 1 6라운드 경기다. 리그 4연승을 질주했던 PSG는 스케줄이 빡빡하다. 지난 19일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로나를 1대 0으로 잡아냈지만 이틀 뒤 열린 리그 5라운드 랭스와의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패 행진에 도전한다. 현지 매체 스포츠 뉴스는 24일 PSG와 스타드 렌의 선발 명단을 예측했다. 이 매체는 PSG는 원정에서 랭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 렌을 상대로 리그 한 경기를 치른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트베이 사포노프가 PSG의 골문을 지킨다. 워렌 자이레 에메리, 마르퀴뇨스, 윌리안 파초, 루카스 베랄도가 400. 이강인, 비티냐, 주앙 네베스가 3명의 미드필더로 나선다. 렌달 콜로 무아니, 데즈레 두에,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3톱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PSG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PSG 고위순 외부는 연일 이강인을 칭찬하지만 스타팅 멤버 기회에는 인색하다. 엘리케 감독은 이미 현지 매체에서 이강인은 있어 기쁘다. 최전방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PSG는 리그 1 4경기에서 21명의 선수를 기용했고 이강인은 주로 후반 교체 투입됐다. 이 현상에 대해 엘리케 감독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젊은 팀이다. 이런 스쿼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지만 기용 문제는 불공평한 일이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했다. 모든 포지션에서 플랜 B를 구축했다. 이강인 역시 주요 로테이션 멤버 중 한 명이다. PSG는 갈락티코 정책을 폐기했다. 갈락티코 정책은 전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데려오면서 성적과 마케팅을 모두 잡는 강력한 정책이다. PSG 역시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등 전 세계 최고 선수를 데려오면서 유럽 정상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3명의 선수 모두 결국 떠났다. PSG는 저평가된 신예 선수들의 영입에 눈을 돌렸다. 이강인을 비롯해 무차별적 영입을 했다. 결국 지금의 스쿼드를 이뤘다. 엘리케 감독은 철저한 로테이션으로 팀 체질을 완벽하게 개편했다. AP통신은 PSG는 윙에 빠르고 강력한 두 선수 오스만의 덴벨레와 바들리 바르콜라가 마르코 아센시오와 같자 9번 역할을 맡으면서 PSG는 올바른 답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즉, 이강인이 PSG의 핵심 공격 루트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단, 이강인은 후반 교체 투입되면서 임팩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는 기회가 왔다. 이 이강인 대놓고 불공평한 짓 할 거야. 프랑스에서도 비판 선수들 통제. 창의성 떨어뜨린다. 기술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앞세운 플레이가 장점인 이강인의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이강인이 아직 PSG의 완전한 주전 선수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의 거한 PSG는 지난 22일 한국 시간 프랑스 랭스에 위치한 스타드 오기스트 들롱에서 열린 스타드 드 랭스와의 2024에서 25 시즌 프랑스 리그 1 5라운드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오스만 덴벨레의 동점골에 힘입어 1대1로 비겼다.
PSG는 승점 1점을 확보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에즈 모나코와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승점 3점을 얻어 PSG와 승점 동률을 이뤘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PSG는 랭스전 무승부로 시즌 초반 우승 경쟁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비록 랭스전이 원정 경기이기는 했으나 리드를 허용한 뒤 간신히 따라가는 무승부는 PSG의 기대치에 걸맞지 않는 내용과 결과였다. 이에 현지에서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지나치게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프랑스 유력 매체 레퀴프는 PSG의 최근 경기들, 특히 랭스와의 무승부는 엘리케 감독이 갖고 있는 전술적 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만든다. 엘리케 감독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지시된 경기에 집착하고 있다며 엘리케 감독의 전술을 지적했다. 매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 시절의 PSG가 전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강한 원칙을 가진 엘리케 감독을 비판하는 건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PSG의 경기 완성도가 떨어지고 모든 포지션에서 역할이 한정되면서 엄격한 팀의 구조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포지셔닝을 지시하는데 이런 전술적인 지시가 오히려 선수들의 재능을 제한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누누 멘데스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103의 왼쪽 센터백 역할을 맡는 걸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다. 전술적인 이유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건 공격진도 마찬가지다. 레퀴프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는 선수들은 침투를 하는 대신 밑으로 내려와 동료들과의 연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플레이는 사라진다고 했다. 문제는 엘리케 감독이 이런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레퀴프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자신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최근 비디오 분석 회의에서는 빠른 전환으로 만든 득점 장면을 두고도 비판했다. 감독이 뚜렷한 전술적 철학을 보유했다는 건 좋은 이야기지만 선수들의 창의성을 제한할 정도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을 마냥 좋게 보기는 힘들다. 엘리케 감독이 전술 대응에 빠르지 않다면 상대팀에게 전술을 쉽게 읽힐 우려도 있다. 고집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유연성을 더하든지 대응책까지 완벽하게 마련해 철저한 틀 안에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든지 선택하는 건 엘리케 감독의 몫이다. 3. 맨시티 역대급 비상. 세계 최강 미드필더 로드리 시즌 아웃 유력 십자인대 파열 의심. 맨체스터 시티는 23일 기하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에서 2대2로 비겼다. 맨시티는 10명인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승점 3점을 노리던 맨시티는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해 기분이 상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맨시티에서 엘링 홀란, 케빈 더 브라위너만큼이나 중요한 로드리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반 16분 코너킥에서 토마스 파티와 경합하는 도중 로드리는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넘어졌다. 파티의 잘못은 아니었다. 두 선수 사이에 격한 몸싸움도 없었으며 파티는 로드리를 수비하기 위해 견제만 했을 뿐인데 로드리는 오른쪽 무릎을 부여잡았다. 로드리의 부상은 심각해 보였다. 의료진이 조치를 하는 동안 로드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체를 일으켰을 때는 두 손을 모아 기도까지 했다. 큰 부상이라는 걸 직감한 모습이었다.
다행히 도움을 받고 일어서서 직접 걸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갔지만 로드리의 부상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24일 로드리는 아스널과의 EPL 경기에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한 후 상당 기간 결장할 예정이며 이번 시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부상이었다.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재활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수의 가까운 소식통은 로드리가 남은 시즌을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의 부상 부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공식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매우 유력하다. 미국 ESPN에서도 같은 날 소식통은 로드리가 파티와의 크지 않은 충돌 이후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이 필요하며 재활까지 짧아도 9개월, 길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심각한 부상이다. 잘 회복한다고 해도 최상의 경기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로드리의 부상이 안타까운 이유는 최근 직접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로드리는 지난 시즌에만 맨시티 선수로 50경기를 뛰었고 유로 2024까지 참가했다. 유로 도중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2024에서 2025 시즌 시작 후 곧바로 팀에 기여하기가 어려웠다. 계속해서 경기 일정이 늘어나는 와중에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클럽 월드컵까지 규모를 확대해 선수들이 뛰어야 할 경기는 더 많아졌다. 선수들이 의견을 함께 모아 파업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두고 로드리는 그 정도로 상황이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선수들한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선수들이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있는 건 40에서 50경기가 적절하다. 이를 넘어서면 신체 레벨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서 경기력이 하락한다. 이번 시즌 우리는 70에서 80경기를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과도한 경기 수에 대한 불만을 직접 밝힌 바 있다. 로드리는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선수들이 중요한 요인인데 누군가는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 피곤하지 않아야 경기를 더 잘 뛸 수 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축구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와선 의미 없는 가정이지만 로드리가 혹사를 당하지 않고 최선의 몸 상태를 관리한 상태였다면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끔찍한 부상은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로드리의 시즌 아웃이 확정된다면 맨시티는 역대급 비상이다. 디 애슬레틱은 로드리 부상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통해 로드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맨시티의 가장 중요한 선수이자 현재 지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맨시티 팬들은 수년 동안 그의 가치를 알고 있다. 맨시티 코칭 스태프는 로드리 부상 소식에 동요했다. 그들은 로드리 부상을 정말 큰 타격이자 시즌 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로드리의 존재가 맨시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로드리는 대체가 불가능한 미드필더다. 마테오 코바치치, 일카이 귄도안,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리코 루이스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로드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로드리가 있었기에 맨시티의 중원이 강력해 보였지만 로드리가 없다면 맨시티의 중원도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코바치치는 좋은 선수이지만 로드리만큼 경기를 운영해주고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다. 귄도아는 나이가 많아 기동성에서 문제가 있다. 누네스는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루이스가 대단한 재능이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로드리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냉정하게 없는 맨시티다. EPL 5연패 도전에 비상이 걸렸다.